8월 2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의 택시 회사들이 요즘 줄줄이 고소장을 받아들고 있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들이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까지 몇 년간 못 받은 임금을 마저 달라며 들고 일어난 건데요. 택시 회사들은 줘야 할 돈 다 줬는데 무슨 말이냐고 반박하면서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택시업계에서 이어지고 있는 줄소송 관련 이슈를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먼저 택시 회사와 택시 기사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어떤 갈등이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한 택시 회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소장입니다. 피고는 서울 소재 법인 택시업체와 관계자 등 4명입니다. 원고는 이들 업체에서 수십 년간 근무해온 택시기사 7명입니다. 고소를 당한 택시회사 한 곳은 올해로 54년째 운영 중인데 150명가량의 택시기사들이 고용된 규모가 큰 업체입니다. 이곳에 4년 넘게 소속돼 일해왔다는 59세 박은홍 씨는 이제서야 우리가 그동안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일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이 택시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이라든가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택시 근로자들에 대한 소정 근로 시간을 인정을 해줘라 라는 판결이 나온 게 있었어요. 아,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택시기사들의 집단소송은 지난해 4월 대법원이 택시 회사가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 지급을 회피한 행위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촉발됐습니다. 당시 대법원 일부는 회사와 노조가 맺은 임금협정은 최저임금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강행법규인 특례조항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취업규칙상 소정 근로시간 단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을 뜻하며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 행태에는 변함이 없는데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회사가 노조와 협정을 맺어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회사의 꼼수라는 게 대법원 판단인 겁니다.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판례한 게 8시간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최소한. 그렇게 해서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소정근로시간을 측정을 하고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이것을 편법으로다가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소정근로시간을 매년 깎아갖고 줄여서 최저임금을 맞추는 그런 행태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근로자들 기만을 하고 계속해서 돈 한 20여 년을 속여왔던. 대법원이 언급한 특례조항은 최저임금법 6조 5항으로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산학금을 내고 남은 운송 수익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택시회사 근로자들의 임금 체계를 보면 이제 기본급 플러스 이제 성과급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성과급이라는 것이 보통 산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을 이제 가져가는 그런 구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산입에 제외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특례 조항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이 조항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택시기사의 기본급을 높여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택시 회사들은 기본급 인상은커녕 해마다 취업규칙을 변경해 기사들의 근무 시간을 줄여왔다는 겁니다. 해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숫자를 억지로 맞추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지금 현재에 또 지금 한 5시간 정도 그 정도밖에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마다 그렇게 줄여가지고.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택시노사는 합의 절차를 진행하지만 이 역시도 회사에서 결정된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들의 성토입니다. 우리 임의대로 모든 게 결정된 건 없어요. 사실 의회에서 지시가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측하고 회사 측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협상해서 마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기사들이 또 그런 자료를 우리한테 또 열람도 안 해주고 또 홍보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택시기사들은 소정 근로시간이 줄어든 후에도 근무 시간은 종전의 근무 형태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이 반영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7명의 택시기사들은 2017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회사가 지급한 임금 가운데 기사 1명당 미지급된 임금과 이에 따른 퇴직금 일부를 합쳐 각 38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 회사는 노사가 엄연히 단체 협약을 맺었는데 돈을 더 달라는 건 부당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아무나 합의에 답이 없다고. 왜냐면 우리는 노사 협의를 통해서 노사 간에 이제 임금협정을 체결했고, 서울은 이제 우리 회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중앙조사단체가 따로 있어요.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우택시운송사업조합과 또 전국택시 노련 서울지부 여기하고 임금협정을 중앙에서 맺어요. 우리는 거기에 준해서 이제 노사 간에 임금협정을 하자 이렇게 해갖고 임금협정을 체결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엄연히 협약을 맺었는데 돈 더 달라는 건 좀 부당하다라는. 당연하죠. 고작 몇백만 원의 연연에 소송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택시기사들은 이 기회에 택시업계가 투명성 있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사간이라는 게 노동자가 있어야 이제 회사도 있는 것이고, 회사가 있어야 저희들도 이제 밥벌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지금 회사 내에서는 노동자 앞에 말을 담그고 있습니다만은 잘 원만하게 우리가 그 돈 받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택시를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어디 큰 그런 게 아니고,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덜 받았던 거, 못 받았던 거 이거를 이제 돌려주십시오 하는 거고.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앞서 택시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줄줄이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내고 있다는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택시기사와 택시업체의 최저임금 미지급 관련 법적 다툼은 택시업계의 오랜 관행인 산학금과 맞닿아 있는데요. 올해부터 택시기사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통해 산학금제는 없어지고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택시업계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채 임금 구조에 혼란만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산학금제와 전액관리제, 어떤 것이고 산학금제의 병폐를 없앤다며 도입된 전액관리제는 왜 비판을 받고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택시기사의 월급은 기본급 그리고 초과 운송 수입으로 나뉩니다. 기본급은 기사가 내는 이른바 산업금으로 채우고 나머지를 기사가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택시업계 특성상 오랜 기간 관행으로 계속되어 온 산학금제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법인 택시 산학금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택시기사가 하루 12시간 근무한다고 할 경우 영업용 택시 임대료 5만 6천 원, 연료비 3만 1,500원, 그리고 기사가 한 달 26일을 만근할 경우 정액급여 하루치 5만 102원을 합쳐 하루 산학금 총액은 13만 7,602원, 14만여 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시 법인 택시의 경우 산학금은 하루 13만 원에서 16만 원 선으로 기사들은 이 금액을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전국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한데 택시기사가 하루 동안 벌어들인 일일 총 수익금 중 이 정도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수입을 택시기사의 수익으로 하는 방식인 겁니다. 이런 이유로 택시기사들은 산학금을 제외한 추가 수입, 즉 초과 운송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 일 나가면은 12시간 근무를 하는데 임금 교섭에는 5시간을 지금 잡혀 있거든요. 월급을 우리가 하루 책정 금액이 16만 원, 26을 곱하면 그 금액을 월급을 추가로 된 거죠.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현금으로 회사에서 지급을 해요. 왜냐하면 그 추가된 금액까지 포함하면은 보통 우리 기사분들이 한 500승은 넘게 찍어요. 지난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올해부터 산학금제 대신 번 돈을 회사에 모두 입금한 뒤 일정한 돈을 받는 전액관리제, 사실상 월급제를 의무화하기로 한 겁니다. 기사가 수익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가 이에 상응하는 월급을 지급하는 형태로 수입의 40%를 회사가, 60%는 기사가 가져가는 식입니다. 순수 택시기사의 인원수와 산학금 정도에 따라 결정되던 산학금제 택시회사의 수익구조와 비교해 전액관리제는 전체 운송 수익금에 따라 수익이 결정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택시 회사의 매출을 100% 산학금으로 기사들이 떠안아야 해 현대판 노예제로까지 불렸던 산학금제에서 회사도 함께 책임을 나누자는 취지로 시작한 전액관리제. 하지만 악순환이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협정서에는 월 책임 운송 수익금이라는 기준이 있고 이에 못 미치면 월급 중에서 성실수당 같은 부수적 수입을 받지 못하는 구조인 겁니다. 전액관리제도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 못 미치면 수입을 제한은 사실상 변형된 산학금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뭐 말은 이제 전액관리제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옛날하고 가가 똑같아 지금 형태는. 이내 회사의 편법이라는 게 기사들의 하소연입니다. 우리 기사분들한테는 또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지. 근데 회사에서는 그걸 안 하지. 왜냐하면 세금도 그만큼 내야 되고 또 회사에서는 4대 보험도 다 인상되고 퇴직금도 많아지잖아요. 퇴직금. 근데 정부에다 신고할 때는 이게 우리가 지금 월급제니까 아니 전액관리제니까 그게 돼야 되는데 그걸 편법을 쓰는 거지 지금 사실. 그 편법이지 그게.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 있는 택시기사들은 우리들은 일반 셀러리맨이 아닌 세일즈맨 개념이라면서 전액관리제에 대해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일반 셀러리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일즈맨식으로, 세일즈맨은 이제 자기 성과가 있으니까 차를 10대 파는 사람, 100대 파는 사람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 일반 그 셀러리맨이 아니고 세일즈맨은 그 성과에 따라서 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죠. 5대5로 나눌 건지 3대7로 나눌 건지 그거는 뭐 크게 법에 어긋나지 않게. 택시 회사들이 변화의 노력보다는 예전 방식만 계속 고집한다면 서비스 개선도 사회적 합의의 정신도 이루기 어렵다는 지적은 잦아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택시업계 임금 관련한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앞서 이제 택시업계 임금 관련한 좀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이 산학금제는 불법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산학금제가 장시간의 무리한 택시 운전 노동을 조장하는 등의 병폐가 있다는 이유로 이미 1997년 9월부터 운송수익금 전액 납부 제도를 시행해 왔는데요. 이 산학금 제도가 여전히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인 근거를 명시하고 올해 2020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대로라면 산학금제는 명백한 불법이 되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지 간에 지금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산학금제를 계속한다고 한다면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운수 종사자로부터 운송 수입 금액의 전액을 납부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1,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3월에 부산시는 택시 노사에 대한 단속을 예고한 상황이고요. 국토교통부도 산학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협상을 다시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산학금제가 현행법상 명백히 불법인 만큼 고발 조치를 하는 등의 강력히 대응을 할 방침이라는 게 정부나 지자체의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내년 1월부터 또 이 산학금제 폐지를 위한 법이 이제 좀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법인 택시의 산학금 제도를 없애고 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택시 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일명 이 택시 발전법은 일반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미터기 등의 운행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집해서 이를 근거로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하도록 하고요. 택시기사들의 근로시간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통과로 택시운수 종사자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보장받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택시업계에 기존 산학금제를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행 시기는 법인 택시 사업자들이 유예 요청을 한 것을 반영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내년 2021년 1월부터 실시가 되고 나머지 지역은 5년 이내에 시행 시기를 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네.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고질병으로 좀 꼽혀오는 이 산악금제 관련해서 좀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그 많은 이슈가 됐던 그 타다가 많은 이용자를 확보했던 것은 이제 우수한 서비스 제공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승차 거부가 없었다는 것 역시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그 개정된 관련 법이 잘 정착이 되어서 그 산악금제가 폐지되고 완전 월급제가 시행되면 그 택시 운전자분들의 근로 환경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그 택시의 단거리 승차 거부도 줄어들고 서비스 품질도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좀 어쨌든 이게 계속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오는 만큼 산악금제는 얼른 좀 폐지가 돼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30일까지 1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사실상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준하는 조치로 대상은 집시법상 신고가 필요한 집회입니다. 서울시는 인구 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서울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차장 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검찰 간부 인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 이은 중간 간부 인사입니다. 대검이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가운데 인사의 방향과 규모가 주목됩니다. 대법원이 오늘 중고차 사기 행각으로 기소된 일당 2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중고차 사기단에 형법상 범죄 집단 혐의를 적용한 첫 판결입니다. SBS 상암 프리즘타워가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습니다. 어제 CBS가 확진자 발생으로 봉쇄된 데 이어 방송사들의 코로나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프리즘타워 내 어린이집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즉각 사옥 전체를 셧다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